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에도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부실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경기도가 도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5월 26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요즘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를 미리 막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어떤 내용이고 또 시행이 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정태화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태화 과장님. 네, 지금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태화 과장님 연결됐나요? 네, 안 된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기술진흥법, 원래는 건설기술관리법이었는데요. 이번에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건설기술관리법 또 건설기술진흥법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태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원래 건설기술관리법이었던 것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설기술관리법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어떻게 다른가요? 예, 우선 종전에 건설기술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어떤 규제 중심이었다면은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건설기술자 등급 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개정 내용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건설기술자 종전법에 의하면은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 관리자, 이렇게 각기 따로따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분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그러한 각 종사자들의 인력을 다 건설기술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을 했고요. 예. 또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이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종전에는 자격 위주로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은 기술사 자격이 없으면 특급이 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경력, 자격,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예. 등급을 새로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퇴직 관료들에게 특급 기술사 자격을 주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전혀 사실하고 좀 다른 내용이고요. 근본적으로 이 기술자 자격 개선 내용은 예. 현장 기술자들의 근로자 기술자들의 경험과 능력을 중시하기 위한 업계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요. 예. 공무원들에 대한 관계는 현재도 도로라든가 철도, 발전소, 항만 등 건설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건설회사 소속 기술자하고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요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 내용입니다. 네. 기술자 역량 지수의 경우에 고도의 공학적인 이론이 필요한 건설 분야인데 해당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무자격 기술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건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학력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분야,
관련 분야의 그 학사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특급이나 고급 이런 일정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자격이나 학력이나 경력을 점수화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그 등급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그 우려와 같이 뭐 자격 없는 무자격자가 등급을 받지 않겠냐라는 건 조금 그 과장된 염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건설 기술 유용영업 분야도 대대적인 개선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기술 용역업 하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건설기술 용역업이라 하면 그 쉽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설계하시는 분, 설계업 또는 감리 하시는 분 또는 그 품질 검사 업무 이렇게 그 이제 나눠지는데 예. 종전까지는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별도로 그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업 등록, 감리업 등록, 품질검사업 등록 이렇게 이제 각기 따로 그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그 불편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의 그 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면은 종합 엔지니어링으로 한꺼번에 한 번의 신고로서 모든 업무를 다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제도가 개선이 되어 어떤 그 편의 도모뿐만 아니라 용역업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제도도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안전 문제일 텐데 예, 안전과 관련한 규제도 변경 내용이 있습니까? 예, 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크게 그 안전에 대한 기준들이 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오랜 기간 동안 뭐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경우에는 공사 특성에 관계없이 그 전문적인 안전 점검을 거친 후에야만 이제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그 큰 현장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그 제출하는 그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성실히 검토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반드시 그 전문기관인 한전시설안전공단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그 안전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준도 좀 강화하는 그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도록 벌칙도 강화했습니다. 예. 최근 충남 아산이죠. 막 지은 그 오피스텔 건물이 그 기울어져 가지고 논란이 됐고 결국은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전한 건물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그 지어지는 건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 업체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그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설계 감리 업자에 대한 그 행정처분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처분 강도가 이제 높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경우에는 그 주된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또 붕괴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4 내지 6개월의 그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앞으로는 8 내지 12개월까지 업무 정지 처분을 하도록 강화를 했고 또 안전에 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아닌 행정 그 영업 정지, 업무 정지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강제화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처분의 실효성도 좀 제고를 하였습니다. 예. 그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건물이 지어진 뒤에 그 최종 점검을 잘 해야 될 텐데 현재는 500억 이상의 건설 공사에만 사후 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변경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종전에는 500억 이상만 그 대상이 되었지만 그 300억에서 500억 사이의 그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의 그 하나 약식 형태로 간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00억 내지 500억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간이 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의 그 성과, 그러니까 뭐 공사비라든가 설계 변경에 따른 그런 그 기간 연장이라든가 등등 그런 전반적인 성과를 분석을 해서 차후에 그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의 정태화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쿠사마 야요이 전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A Dream I Dreamed란 이름의 아시아 지역 순회전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2013년 대구 미술관을 시작으로 상하이, 마카오, 뉴델리 등 2015년까지 아시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전시입니다. 네. 그 쿠사마 야요이, 이 작가를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쿠사마 야요이는 공황장애로 평생을 투병하면서 정신질환을 예술로 승화시킨 일본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강박과 환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물방울 무늬를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예술의 전당 전시사업부 장윤진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쿠사마가 1929년도생 작가고 지금도 현존해서 매일매일 그림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작가인데 그 당시 전쟁통에 아마 전신적 치료를 받지 못했겠지만 이미 10살 때 엄마를 그린 초상화 자체가 이미 도트로 올 오버되어 있는 그림들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비춰보았을 때 현대 정신분석가들이 판단을 하기를 이미 어릴 때부터 점에 대한 공포, 환각, 환상 등 고통을 받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이제 6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도 작업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식탁보에 있는 도트가 무한히 확산이 되면서 창문을 넘어가고 자기 손끝을 타올라가서 자기가 다 덮여서 소멸해버린 듯한 공포를 겪게 돼요. 순간 놀라서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 요청을 했지만 그 결과 이제 자신만의 환영이었다는 걸 판단이 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작가도 이제 자신이 보는 그런 환영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극복과 공포에 대한 어떤 치료 그런 것들을 다 예술의 힘으로 강박적으로 집착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스스로를 치유를 하게 돼요. 네, 정신적인 장애로 힘든 삶이었지만 예술을 통해서 삶을 치유해 나갔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군요. 네, 이 작가가 원래부터 예술가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겪는 고통과 불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심리적인 치료 수단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도 함께 치유되기를 소망하면서 작품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전시가 어떻게 마련된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전시는 한가람 미술관 최대 규모의 개인전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미술관 정관을 개인정으로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회화나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작품들을 보다 넓은 공간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미술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전시되지 못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현대미술이 더 이상 어렵지 않고 또 대중들에게 쉽고 유희적으로 다가갈 수 있길 바라며 이 쿠사마 야요이전을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120점의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호박을 포함해서 입체의 조각물이 10점, 평면 작품 시리즈 3가지로 구성된 회화 작품 100여 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작가의 다큐멘터리 영상 등 미디어 아트가 3점, 그리고 설치 미술과 관객 참여 작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전시를 보러 오던가요? 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전시를 보러 왔는데요. 이 쿠사마 야요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현대미술이나 예술에 대해 잘 알든 모르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전시를 보러 온 학부모도 있었고 연인 친구와 함께 온 젊은 층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평소에 전시회를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 다녀본 것 중에서는 좀 유동적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좀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많지 않은데 아이들 눈높이에 좀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고 얘들 이제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 좀 이렇게 즐겁게 관람하고 있는 그런 전시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 팜플렛 자체에 맨 처음에 펌프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보니까 2층 테라스였나 그쪽에 이렇게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설치 미술
쪽으로 봤을 때 좀 굉장히 눈에 확 띄었던 것 같아요. 원래 호박밖에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뭐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그런 뭐 강박증이나 분열병 같은 게 또 예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저런 뭐 점과 선이나 그런 단순한 표현이 또 예술로 승화할 수가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된 건 매우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은 또 너무 지나치게 복잡한 것도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좀 있었고. 네, 아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작품도 있었다는 반응이군요. 네, 같은 작품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뒤에 만나본 관람객들도 전시 작품에 대해서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희망적 메시지를 주고 싶다 그랬는데 저는 조금 무서웠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제일 재밌었던 건 이쪽 소멸의병? 좀 신기했어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스티커 붙이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았어요. 이거 보면은 작가가 공황장애를 극복한 예술이라고 해서 뭔가 희망을 봐야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딱 그림 보고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징그러웠고 근데 그림 외에는 이런 참여 전시나 전시물 같은 거는 괜찮겠어요. 원래 도형이 이제 이렇게 원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특이하고 그러니까 색감이 되게 다양하고 그렇다 보니까 기분까지 좀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전시 일정 알아보다가 우연히 오게 된 건데 되게 오기 잘한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다운됐었는데 오니까 기분이 좀 업되는 것 같아요. 전시를 보고 나서 울적했던 기분이 좋아졌다는 분도 있었네요. 네, 쿠사마 야요이가 예술로 자신이 가진 마음의 병을 치유했듯이 슬픔으로 지친 분들이나 어떤 이유로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자신의 작품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작가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장윤진 큐레이터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전시 초입에 들어오면 저희가 쿠사마가 관람객들에게 쓴 레터를 붙여놨어요. 그 레터를 보면 예술로서 많이 자기 영혼이 치유된 자기를 넘어서서 지금 뭔가 재난, 전쟁, 여러 가지 테러 이런 것들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잠시나마 평안과 위안과 행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작가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번 전시는 특히 그러한 모토로 되어 있고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진행했던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초창기에서 보였던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징그러운 막 황공포증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니라 화사하고 따뜻하고 어떤 경쾌하고 예쁘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뜻도 자기뿐만 아니라 관람객들도 같이 행복과 환상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작가의 의도가 보여지는. 네, 요즘 세월호 사고로 많은 분들이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군요. 네, 이 작가도 전시 진행 도중에 발생한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전해 듣고는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번 전시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워낙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를 보면서 해설도 들을 수 있습니까? 네, 평일에 시간만 잘 맞춰서 오신다면 해설도 들으면서 관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매주 월요일에 전시를 보러 오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동반한 관람객에게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성인 1명의 입장료로 어린이 2명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점 참고하셔서 월요일에 자녀들과 함께 전시회 보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는 경기도의 세정 운영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쯤 경기도 일산에 있는 터미널 근처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고양종합터미널 지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는 터미널 지하에 상점이 있는지 또 어떤 매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송유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한송유관공사와 SK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송유관공사와 SK주식회사가 송유관 관리를 소홀히 해서 토양이 오염됐다며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화성휴게소 앞에서 51살 김모 씨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불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8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 유병원 회장 추적에 나선 검찰이 유 회장을 한 차례 더 놓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저께 오전 11시쯤 전남 보성 쇠실 휴게소에서 검찰이 수배를 요청한 차량을 찾아내 운전자 42살 박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 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경기도 지방세무직 1호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기도청 박동균 세무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네. 경기도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네, 경기도 세정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최근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파견 갔다 2년 반 만에 돌아왔는데요. 예.
사실 그 지방세가 국세보다 모든 분야가 열악하지만 그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240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노력으로 지방세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지난 2011년 4월에 개원했는데요. 네. 제가 이 과정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2년 반 동안 연구 생활을 좀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경기도로 돌아오셨는데 앞으로 경기도 세정 운영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우리 경기도 세정 그 기본 방향은 그 단 한 사람의 그 억울한 납세자도 없도록 세정이 아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고 예. 또 사회도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세정 업무도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그 반대급부 없이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납세자에게 친절한 것은 아주 기본이고요. 예. 납세자가 제기한 민원을 끝까지 추적 관리해 줌으로써 납세자가 감동하실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기도 세정과 전 직원은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 창의 세정과 친절 감동 세정을 실천하기 위해 책상 앞에 항상 그 우리의 다짐을 적어놓고 예. 그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로만은 안 되겠죠. 그 제도적인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억울한 납세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과거에 그 부가하고 보자식의 그 과세권자 중심의 과세 행위는 과감히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못 과세할 경우 저희가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 기업의 그 시간적, 재정적, 그 정신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탈루세원을 발굴한 경우 물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주겠지만 예. 납세자가 제기한 민원에 따라서 과세 잘못으로 밝혀질 경우 몇 배의 페널티 제도를 제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예. 과세부터 그 납세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검토하게 되겠고요. 예. 또 우리가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과정에서 그 역지사 사지 심정으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그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예. 또 납세자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모범적인 결정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억울하고 부당한 납세는 어느 정도 근절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탈루세원을 발굴하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나요? 과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직원들의 뭐 근무 평정이라든가 또 예. 뭐 평가 시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준다면 예. 직원 평가에서 모두 인센티브를 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세 잘못으로 밝혀질 때 페널티 제도도 역시 역시 이제 근무 인사평가에서 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그렇군요. 성실 납세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예. 사실 그 납세자의 급히 일부부인 3 내지 5%만 빼면 경기도민 95% 이상이 전부 그 성실 납세자이십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매년 3월 3일 그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면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증서를 교부받은 그 성실 납세자에게는 뭐 금리 우대라든가 또 3년간 세무조사 면제라든가 납세 담보 면제,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등 다양한 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여러 세목에 걸쳐 지방세를 그 납기나 납부하신 경우라든가 또 납부 금액 규모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 선정하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그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분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으로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납세자의 한 3에서 5%는 성실 납세자가 아닌 모양이죠? 그렇진 않죠. 그 중에도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나 납세력이 부족하다거나 또 사업의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좀 안 내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만은 그 재산은닉 등 그 규모한 방법에 의한 그 납세 기피에 대해서는 그 성실 납세자하고 과세 형평성도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그 우리가 징세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그걸 고려치 않고 예. 끝까지 그 숨은 재산을 추적 압류한다거나 또 예. 압류 재산을 공매 처분한다거나 또 뭐 명단 공개라든가 뭐 출국도 금지시키고 하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예. 그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민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얼마나 되나요? 예. 그 2014년도에 그 당초 예산 기준으로 지방세 목표가 그 13조 2,108억인데요. 예. 이 중에 그 도에서 걷는 그 도세가 6조 5,819억 원이고 시군세가 그 6조 6,292억 원입니다. 네. 이 규모는 그 대구 뭐 타시도를 거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그 대구 광역시 등 그 하위 그 9개 시도보다 상당히 많은 규모고요. 예. 도민 한 분께서 부담하는 지방세는 금년 기준으로 한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그 절반 정도가 도세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시군세입니다. 한 110만 원 정도 개인당 그 정도가 되는군요. 지방세 납부 방법도 많이 바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지방세 납부는 그 고지서를 들고 또 예. 현금을 들고 예. 또 지정된 은행만 찾아가셔서 그 지방세를 납부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고지서도 없고 현금도 없이 전국 은행 어디서나 그 납부가 가능하고요. 예. 또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그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편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고요. 예.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낸 그 지방세 내역이라든가 또 앞으로 내야 될 지방세 내역을 한눈에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그 현금으로만 그 납부하던 지방세를 우리가 뭐 가상계좌를 통한다거나 예. 또 은행 신용카드, 특히 그 은행 신용카드에 적립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예. 거 또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예. 이게 납세가 편해지다 보니까 예. 지방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 세수익 분야까지도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경기도청 박동균 세무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서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일산 고양 종합터미널에서 큰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YTN TV 내용을 연결해서 생중계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